바람이 스쳐도 아파요, 진짜. 칼로 후벼파는 느낌처럼 거의 절단된 느낌? 발등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예요. 제일 나쁘다는 게 통풍의 맥주 아니야, 이게. 고기, 등푸른 생선, 탄산음료, 젊은 사람들 많이 먹는 거 그런 거 많이 먹었죠. 처음엔 통풍이라는지 몰랐지. 한 번에 겪고 나서 두 번째부터 통풍인 걸 알았다고. 유병률이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할 만큼 환자 수도 많아졌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20, 30대 환자가 급속도로 늘었다는 것이다. 불과 5년 새 20대 남성은 무려 82%나 증가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통풍에 대해서 얼마나 또 정확히 알고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통풍 상식부터 점검해보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통풍 환자의 경우에는 치킨과 맥주가 요산 수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겠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통풍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요산이 적게 들어가 있는 음식은 있겠지만 먹음으로 해서 몸 안에 있는 요산을 배출시키는 그런 음식은 없습니다. 통풍을 이해하려면 유산과 퓨린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퓨린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사람의 몸은 퓨린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를 분해한다. 이 과정에서 남은 노폐물이 바로 유산이다. 유산의 약 65%는 소변으로, 나머지는 대변과 땀으로 모두 배출돼야 하는데 이 균형이 무너졌을 때 생기는 대사 질환이 바로 통풍이다. 통풍 초기에는 혈액 중 유산 농도는 높지만 증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상태로 10년 이상 지속된다. 그러다가 급성 통풍성 관절염이 나타난다. 통풍 발작과 발작 사이에 통풍이 없는 기간을 간기 통풍이라고 하는데 통증이 없다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반복적인 발작이 생기는 만성 결절성 통풍으로 진행돼 유산 결정으로 인해 관절에 변형이 오거나 심하면 뼈가 파괴되고 관절 기능 장애까지 생길 수 있다. 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 많은 환자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또 증상도 없다 보니까 중간에 약을 먹으면 오히려 해로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제 의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과연 요산이 높은 게 더 나쁜 것인가 아니면 약이 더 나쁜 것인가, 이렇게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약으로 인한 부작용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약을 먹음으로 해서 요산을 떨어뜨리는 게 훨씬 더 이롭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오히려 약이 아닌 여러 가지 음식이나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한다는 것 자체가 훨씬 더 해로울 수가 있다는 거를 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풍은 특히 비만이나 고지혈, 고혈압 등 대사증후군이 나타나는 50대 후반에 많이 발생한다. 50대 이상의 남성이라면 발병 부위와 증상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통풍은 발가락이나 발목, 관절 주변이 붓거나 변형이 생기며 통증의 양상도 일반적인 통증과는 큰 차이가 있다. 통풍의 가장 중요한 증상은 이제 다른 관절염과 달리 굉장히 급성으로 오게 되는데요. 처음에 아프기 시작해서 맥시멈 아프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24시간 이내가 걸린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염증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부은 관절 주위로 관절만 붓는 게 아니라 아주 새빨갛게 피부색의 변화까지 생기고, 환자에게 통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눌러봤을 때 앞통 부위의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 누르는 거를 무서워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피하거나 아니면 누르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 정도로 통증이 심하고요. 일단 통풍 발작이 시작되면 염증이 날로 심각해지는데 이때 발작 부위에 열감이 생기면서 그 열감으로 인해 유산 결정이 녹아 없어진다. 이때 통증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환자들은 적극적인 치료를 미루거나 긴장을 늦추게 된다.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퓨린이라는 물질이 간을 거치면서 최종 산물인 유산을 남기게 된다. 유산은 혈액 중에 남아있다가 콩팥을 거쳐 소변으로 배설되는데
이때 과하게 섭취하거나 생산된 유산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관절이나 연골에 결정 형태로 쌓이게 된다. 요산은 관절이나 연골과 같이 체온이 낮은 곳에서 결정으로 변하게 되는데 우리 몸 중에서도 발이나 다리 부분이 체온이 낮고 하중부하로 인한 세포의 미세 손상 위험이 높아 제일 많이 생긴다. 또한 체내 면역 체계는 이 요산 결정을 이물질로 인식해 다량의 화학물질을 방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염증이 발생하면서 극심한 통증이 생기게 된다. 초창기 통증의 90% 이상이 엄지발가락과 아킬레스건이나 발꿈치 주변에서 시작되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먹는 치킨이나 고기, 내장과 같은 고단백질 식품엔 퓨린이라는 성분이 다량 들어있다. 평소에 요산 수치가 높았던 사람이라면 과다 섭취만으로도 급성 통풍 발작이 나타난다. 요산 수치가 혈액 내에서 변동이 생기게 될 경우에 발작이 잘 오게 되는데요. 과도한 스트레스라든지 이 금식이라든지 또 요산 수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식사 같은 걸 했거나 아니면은 음주를 한 경우 또 운동을 하고 난 뒤에 탈수가 심하게 된 경우 이런 경우에 방아쇠 역할을 해서 평소에 고요산 혈증이 있는 사람들이 요산 결정체가 관절에 쌓이게 되면서 급성 발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통풍의 원인에 있다. 통풍은 크게 요산이 든 음식을 과하게 먹거나 질환이나 유전적 요인으로 체내에서 많이 생성되거나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출이 원활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식품으로 인한 영향은 전체의 20-30% 정도다. 많은 환자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통풍과 신장의 관계다. 요산은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요산이 체내에 쌓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신장이 나빠지게 된다. 결국 신장이 나쁘면 통풍을 피할 수 없고 통풍이 생기면 신장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가장 치명적이면서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흔하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장기가 신장이기 때문에 이게 요산이 계속 높은 상태가 유지되면 신장으로 배설이 되면서 신장에 돌을 만들거나 혹은 눈에 안 보이는 돌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결석을 만들기도 하면서 신장 기능이 나빠질 수 있는 게 가장 위험한 합병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통풍을 예방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혈액 중 요산 수치다. 만일 7.5 이상이라면 증상이 없더라도 꼭 전문의를 찾아가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통풍이 젊었을 때 발병을 했을수록 유병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통풍으로 인한 여러 심혈관 합병증이나 내과적 합병증들이 생길 확률이 더 높고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도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젊었을 때 되도록 빨리 그 치료를 받으면서 잘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통풍약은 크게 두 종류다. 통풍 발작이 있을 땐 먼저 염증과 통증을 가라앉히는 약을 복용한다. 그 다음 사용되는 약은 요산 수치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통풍 결절을 없애고 요산 수치가 정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통풍도 평생 관리해야 되는 병입니다. 평생 관리해야 되는 병이니까 환자 자신이 자신의 병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의사에게 한번 교육받은 내용을 자신의 스마트폰 속에 저장해 두었다가 내가 잘 이해가지 않거나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다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또한 내가 먹는 음식이 퓨린 함량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약물을 왜 복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궁금증을 다시 의사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쌍방향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통풍 환자에서도 스마트 케어가 도입되면은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통풍 발작이 오고 요산 결정체가 이미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식품만으로 이러한 그 통풍이 조절되기는 아주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통풍 자체가 쉽게 낫는 병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통풍을 일으키는 고요산 혈증을 쉽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거를 평생 동안 이 요산을 낮추는 치료를 하면서 또 몸 관리도 해서 요산을 점점 떨어뜨리는 식이요법과 운동과 이런 걸로 관리를 해야 통풍으로 인한 합병증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